그다음에 디퓨전, 틴필름, CNC인데 디퓨전하고 틴필름이 비슷해요. 방막을 갖다가 뭐 저기 성장시키는 거는 그냥 편의상 나눌 뿐이지 디퓨전과 틴필름은 거의 비슷한 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퓨전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더 틴필름이죠. 거기에 비하면 저희 틴필름 쪽에서 하는 건 상당히 두꺼운 필름에 해당합니다. 크게 이제 인트로덕션, 다이렉트릭 프로세스, 메탈리제이션 프로세스 할 건데 중간에 한 어떻게 할까요? 70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도체를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저는 개념 설명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쪽에 좀 할애를 많이 할게요. 그 뒤쪽에 이제 개별 프로세스들은 그 인트로덕션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სიმ필름 공정은 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을 적어도 SK 하이닉스는 5개로 구분을 합니다. 포토리소그라피를 하는 사람들, 포토쟁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엣치하는 사람들. 포토와 엣치는 패터닝을 하는 부서죠. 패터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옐로우라고 부릅니다. 옐로우. 색깔로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퓨전 틴필름은 주로 이제 패터닝의 대상이 되는 필름을 성장시키는 쪽이에요. 화이트라고 하고요. CNC는 조금 역사가 좀 짧습니다. 클리닝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긴데 CMP는 실제 들어온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 따르면 2001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때 CMP가 처음으로 공정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는 부서가 싱필름 부서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새인가 독립적인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됐죠. 옐로우니 그 화이트니 하는 거는 그 장비가 있는 팹에 들어가 보면 그 조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나 엣치 쪽은 백색광을 받으면 그 파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는 노란색 그 형광등을 쓰거든요. 그 파장을 지금 스크린해 가지고 그래서 옐로우라고 하고 디퓨전 틴필름은 그런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화이트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그 증착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착이라는 말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CVD라고 보면 주석달기 여기 케미컬 베이퍼 디파지션이라고 이 베이퍼 디파지션이라는 말을 한자로 쓴 거예요. 증착. 그러니까 모든 필름을 형성을 할 때는 웨이퍼 위에 필름을 형성할 때는 일단 프리커서가 베이퍼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기체죠. 기체 상태로 와서 웨이퍼 위에 데파지션이 되면서 고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베이퍼 디파지션이라는 말을 증착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케미컬리 리액션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피지컬리 두드러 패가지고 하는 거냐 PVD 이렇게 나누고 요즘에는 이제 CVD 대신에 ALD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SOD는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한다는 개념이고 카파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하고 방법들이 있는데 요건 뒤에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방법들이 왜 예전에는 CVD, PVD 쓰다가 요즘에 ALD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트로덕션 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착 방법, 프로세스 방법으로는 이렇게 나누고 기능상이다 그러는데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연 물질이냐,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냐. 싱필름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요?
여러분이 쓰는 칩에서 반도체는 없습니다. 반도체는 없어요. 다 전기를 통하는 도체든지 부도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반도체, 실리콘이 반도체 아니에요. 기판이 그냥 반도체일 뿐이고, 우리가 쓰는 거는 거기다가 도펀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도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불순물을 안 집어넣어 가지고 절연체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은 그냥 절연체 아니면 부도체, 절연체 아니면 그, 그 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연체로는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건 실리콘 앞에 빠진 거예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건 카본, 로케이도 이제 옥사이드 아니면 카본이 함유된 옥사이드, 플로린이 함유된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고, 메탈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을 대체해가는 카파,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타이타늄, 타이나이트라이드, 뭐 탄탈라이트라이드, 코발트, 텅스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반도체 칩에서 메탈이 원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피어리어딕 테이블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지만 실제 거기서 채택돼서 매스 프로덕션으로 사용하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그 아카데믹하게 그런 원소들, 신물질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매스 프로덕션을 거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까지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면 주적 달기를 빼야 되나요? 이게 이제 D램입니다. D램을 좀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요 아까 그린 것들을 없애려면 뭘로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메탈 왼쪽은 메탈이 쓰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메탈이 쓰이는 곳을 보면, 메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체잖아요. 전기가 흘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파워, 전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 파워 또는 시그널, 어떤 신호, 그것도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이 됩니다. 결국은 전자가 흐르는 그런 길을 이 메탈 배선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파, 알루미늄, 뭐 탄탈, 메탈 컨택 같은 경우는 요 기일주가 계열의 수직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은 TIN 텅스텐, 뭐 캐패시티 같은 경우 캡 일렉트로드로 TIN을 쓴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계속 뭐 그렇게 많은 원소가 쓰이지는 않아요. 뻔합니다. 뻔해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이건 절연체인데, 절연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electrical isolation 시킨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기적인 통로가 되는 것들을 얘는 다 감싸고 있어야 되죠. 서로 붙지 않도록. 그래서 뭐 인터메탈릭 다이엘렉트릭 해서 IMD라고 하면, 이테오스, 로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는 실리콘 옥사이드 계열이에요. 다 실리콘 옥사이드 필름들입니다. 로케이, 테오스, 요 SOD는 아까 스피논 다이엘렉트릭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리콘 옥사이드 계열이고, 뭐 카본,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뭐 거기서 거깁니다. 다. 실리콘 옥사이드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냐, 카본이냐,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냐, 아니면 SiCN, 실리콘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반도체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이 구리선이 있고 그 바깥을 피복이 싸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들을 다 만들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절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낸드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에 이제 단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 통로가 되는 전기적인 흐름의 통로가 되는 메탈 배선들과 그 사이를 다 메꾸고 있는 절연체로 돼 있다. 이걸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까 그 필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PVD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필름을 증착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종류는 스퍼터, 이베퍼레이터 이런 걸 스퍼터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밑줄 친 거를 한번 볼게요. 장점, PVD를 왜 쓰고 단점은 뭘까? 이렇게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 얘들이 한때 이 프로세스가 한때 그 반도체 업계에서 풍미했던, 그러니까 얘네들이 채택됐던 이유들이에요. 근데 단점에 의해서 점점 얘네들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점 때문에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쓰이고 있고 그게 점점 단점이 부각되는 식으로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아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하길래 이렇게 장점은 자꾸 사라지고 단점이 부각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요. 그냥 스케일링, 스케일 다운이죠.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 스케일 다운이라는 그 발전 방향 때문에 모든 그 반도체 회사들이 기를 쓰고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거고 돈을 억대로 수조 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스케일 다운이라는 거를 머리에 딱 일단 박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PVD의 장점을 보면 뒤에 뭐가 나오나? 안 나오네. PVD는 그냥 아르곤 플라즈마입니다. 아르곤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잘 아실 거고 아르곤은 대표적인 불활성 기체죠. 그죠? 이너트 가스입니다.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냥 당구공입니다. 당구공. 요즘에도 당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르곤 알갱이가 아르곤 정확히 말하면 아르곤 그 이온이죠. 아르곤 이온이 당구공처럼 저쪽 타겟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카파다. 그러면 카파 타겟이라고 해서 고체로 딱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부딪혀 가지고 카파 원자 알갱이를 떼냅니다. 그거를 떼내 가지고 저쪽 밑에 있는 웨이퍼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거꾸로. 고체에서 떼내서 고체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기체죠. 원자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이퍼 데포지션인 거고. 되게 단순해요. 일단 어떤 화학 반응이 안 들어가면 클린 프로세스죠. 되게 깨끗해요. 무슨 톡식 가스 이런 거 부산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타겟이라는 것 자체가 카파라고 하면 되게 59, 69, 99.9999% 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놈을 원자 단위로 떼가지고 웨이퍼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 필름 자체도 엄청나게 퓨어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클린이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클린, 뭐 필름의 퓨어리티 측면에서도 클린.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또 밑줄 친 게 하나 또 있죠. low temperature. 그 반도체에서는 온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온도는 그게 돈이거든요. 그죠? 온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그래서 low temperature라는 게 되게, 이거 스퍼터 같은 경우 끼켜야 200도씨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게 이제 낮은 온도죠. 실온에서 많이 쓰고. 이 두 개가 장점인데,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그러니까 뭐 디멘전이 굉장히 크고 이런 때 많이 썼지만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왜? 스텝 커버리지라는 특성이 안 좋다, 얘는. 그 스텝 커버리지가 뭔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스케일 다운이라는 반도체에서의 도도한 흐름 때문에 이 PVD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텝 커버리지가 갈수록 나빠진다. 그래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어떤 그 디멘전이 좀 큰 곳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로 메탈 공정들이 메탈 필름들이 요걸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이건 뭐 딱 봐도 필름을 형성하는 방법이 아까 같은 무슨 당구공 이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전제로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해요. 그 주로 절연체에서 절연체 SiO2나 뭐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이런 CVD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여기 보면 PVD의 단점이 장점으로 딱 나와 있죠. 스택 커버리지 특성이 좋대요. 그죠? 그래서 얘가 스케일링에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세스인 거죠. 스케일 다운에. 대신 피지컬 베이퍼 디파이 PVD 방법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여기서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리커서 반응물들이 어떤 합성물이잖아요. 화합물이잖아요. 뭐 카본, 뭐 하이드로젠, 뭐 이상한 거 많이 달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방막에는 최종 산출물인 방막에는 들어가면 안 좋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학 반응들. 그래서 임퓨리티가 많다. 실리콘 옥사이드면 SiO2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에는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카본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반대의 특성들을 약간씩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앞에서 PVD가 주로 PVD 방법을 쓰는 것들이 주로 메탈 계열이라고 했나 메탈 필름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설 자리를 잃으니까 결국 CVD에서도 메탈 필름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텅스텐 같은 거, 뭐 타이나이트라이드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저희 뭐 PVD가 안 되는데 그죠? CVD로라도 해야죠. 그런 상황이고요. 스택 커버리지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아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마우스가 움직이나? 그냥 마우스로 해야 되겠다. 요 수직으로 길게 파인 거 있죠? 이게 지금 원통입니다. 원통. 우물입니다. 우물. 어떻게 보면. 그 딱 봐도 굉장히 그 깊은 데 반해서 지름은 되게 작은 것 같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따라가 보면 TIN 텅스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탈 텅스텐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나 그럴 때는 아마 그냥 평판 웨이퍼에서 그냥 할 거예요. 그냥 필름을 어떤 굴곡이 없는 어떤 뭐 구조가 아니라 그냥 평평한 웨이퍼에다가 그냥 쌓는 거는
PVD가 됐건 CVD가 됐건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기계 사다가 그냥 주어진 그 레시피대로 그냥 하면 굉장히 균일한 필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이런 구조에다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림만 해도, 그림은 굉장히 지금 순화돼서 나온 건데, 이런 그 구조물에다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 메탈을 채워야 된다. 아니면 절연막을 채워야 된다. 이건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뭐 꽉 채워야 됩니다. 거의 이런 데서 이제 스택 커버리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물, 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한 방향으로 길게 하면 트렌치라고 하면, 또랑, 트렌치라고 해도 상관없고, 홀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근데 어떤 필름, 이 회색 필름을 이제 이 안에다가 라이너 형태로 이렇게 딱 바르고 싶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꽉 채워야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택 커버리지라는 개념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얼마나 채우기 힘든 거냐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종횡비라고 해서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요 D분의 H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면 이거는 에스펙트 레이쇼 10짜리 구조다. 그렇게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보다 종횡비가 에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1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러면 더 채우기가 힘들겠죠. 더 깊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테니까. 그렇고 얼마나 그 구조가 채워지기 힘든 거냐를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필름의 스택 커버리지가 얼마나 좋냐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보면 여기,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빤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부분. 요 T분의 요 바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T분의 B.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요 사이드가 관심의 대상이면 T분의 S.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100%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아무도 신경 안 쓰듯이 그냥 그 뎁되는 두께, 증착되는 두께하고 요 구조 안에 저기 우물 바닥에 쌓이는 두께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여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지향을 100%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보통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이 쌓이면 여기가 10이 쌓이고, 그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거하고 그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거하고 스택 커버리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에스펙트 레이쇼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은 프로세스의 그 스택 커버리지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그 스케일 다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의 도도한 흐름. 반도체의 도도한 흐름에서 스케일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종횡비, 에스펙트 레이셔가 커지는 방향이겠죠. 그죠? 왜? D가 갈수록 좁아지니까. 이렇게 호리젠탈리는 자꾸 스케일링이 되는데 버티컬리는 그대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D가 그냥 갈수록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세스라도 예전에는 그래도 50%까지 바텀 기준으로 바텀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텀 스택 커버리지인데 예전에는 한 50% 나왔던 게 이 에스펙트 레이셔가 커지니까 이제는 10%가 안 되고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이런 경우에 나의 관심사는 요 웨이퍼 위의 T가 아니거든요. 내 관심사는 여기에 얼마나 쌓느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 10나노를 쌓아야 된다. 예전에는 여기 뭐 한 50나노만 쌓아도 돼.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10나노를 쌓으려고 하면 100나노, 200나노, 1000나노를 쌓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거 옛날에 PVD를 했다가 이제 안 되겠다. CVD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임퓨러티라는 뭐 그런 것들, 톡식 가스가 나오고 뭐 환경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 필름의 특성에도 별로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써야 되느냐가 이제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 산업이 이 신기술은 대부분 장치에서 오거든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 장치는 뭐 한 대가 뭐 수십억 수백억 막 이렇게 가지고 그거를 양산 공장에다가 쫙 깐다고 그러면 신공장 들어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죠. 그 타이밍 어느 때 이걸 바꿔야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신기술에서 뒤처지니까. 그 타이밍을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 중에 큰 거죠. 뭐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 지나가는 과거보다는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고 못 버티는 지금 현재의 기술이 못 버티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옆으로 샜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CVD에서 스택 커버리지가 좋고 나쁘고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왼쪽의 사진을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여기가 트렌치입니다. 트렌치 요만큼이. 구조가 옆에 이제 있고 여기 도랑이 쭉 파여 있는 단면이에요. 그럼 에스펙트 레이셔만 보면 아까 본 걸 보면 요 바텀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1, 2, 뭐 한 3이 못 되겠네요. 살짝. 그죠? 3이 못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거가 에스펙트 레이셔가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고 한 3 정도 되는 에스펙트 레이셔 트렌치인데 이 위에 이렇게 쌓은 게 필름입니다. 아니 지금 SiO2 필름을 쌓은 건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은 CVD인데 하나는 그 사일렌이라는 가스를 그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고 오른쪽은 테오스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 SiO2 방막을 만든 겁니다. 똑같은 플라즈마 이넨스트 CVD 방법인데 플라즈마로 켜가지고 하는 건데 딱 봐도 스택 커버리지가 어느 쪽이 나은지 구분이 가시죠? 그죠? 오른쪽이 월등합니다. 오른쪽이. 그래도 바텀 커버리지를 보면 얘는 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한 25%?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 여기는 그래도 한 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거를 요 사이에 채워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아직 채울 공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기 보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두껍게 하면 여기 막히겠죠. 지금 가스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웨이퍼 표면에서 이제 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혀버리면 더 이상 위에서 떠오는 그 사일렌 프리커서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 공간, 보이드. 보이드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목적한 건 그건데 이 구조에서 이 에스펙트 레이셔 구조에서 이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된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고, 요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죠. 왜? 여기가 더 좁아질 거니까. 스케일 다운에 의해서. 그럼 얘도 언젠가는 왼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 오른쪽 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이해 가시죠? 대답이 없으니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계속 그 반도체에서 왜 이제 그 스케일 다운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점점 이제 구조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그 필름을 단순히 평판에다가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그 구조의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허들이 생긴다 갈수록.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쫙 갖고 계시면은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관점에서만 들여다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질문도 가능해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이제 CVD 프로세스를 우리가 몇 시에 쉬어야 되죠? 70분이면? 4시 10분? 네, 그때.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빨리 하면 빨리 끝내면 되죠. CVD 프로세스가 뭐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브스트레이트, 이거 웨이퍼죠. 웨이퍼에 어떤 고체 필름을 만드는 건데, 고체 필름을 만드는 건데 그 원료가 되는 것들이 기체상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베이퍼 디포지션이죠. 기체 상태로 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게 챔버 아니라고 크게 하면 요 안은 보통은 진공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CVD는 그래도 수십 밀리토르, 높아봤자 수십 밀리토르 정도고 수밀리토르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반응 기체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고, 그게 반응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기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챔버 안에서 지들끼리 날아다니다가 기상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은 뭐죠? 고체죠. 그죠? 고체는 떨어지겠죠, 밑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파티클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기상 상태에서는 그대로 있다가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에 딱 도착해서 지들끼리 딱 붙어야 돼. 그래서 A와 B가 만나서 C를 딱 만들어내고 고체 상태로 만들어내고 D 부산물은 다시 날아가줘야 돼. 근데 이 반응이 A와 B가 만나서 C가 만들어진 반응이 기상에서 벌어진다. 그럼 그거는 파티클이에요.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만든 필름에 똥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보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1번 아까 가스 페이스 트랜스포트, 이제 그 기상으로 해서 얘네들이 움직여 와야 돼요. 어디 바깥에서 넣어준 게 이제 움직여서 요 웨이퍼까지 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서피스에서 리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기상에서 움직이다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서피스에서 딱 리액션이 일어나서 원하는 필름 만들고, 나머지 부산물들 필요 없는 애들은 기상 상태로 해서 저쪽 그
이제 펌프로 빨아내게 되는데 그쪽으로 다 흘러나가야 돼요. 옆에 보면 뭐 대표적인 그 식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절연막인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옥사이드 필름을 만들 때 여기 요거 있죠. 이게 테우스라는 물질입니다.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실리콘의 4개 가지에 그 에폭시 끼가 4개 팔에 딱 연결되는. 걔가 이제 산소하고 같이 넣어주면 보통 플라즈마 켭니다. 플라즈마 얘기는 뒤쪽에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필름 위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딱 성분을 한번 볼까요? 이 테오스라는 데 카본이 있죠. 카본.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필름은 카본이 없어요. 그죠? 카본은 그렇게 이 필름에서는, 이 프로세스에서는 카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원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케미컬 리액션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반응 자체에서 카본이 들어갑니다. 조금은. 그런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필름을 볼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디클로로사일렌이라고 해요. Si 뭐 H2 클로린이 보이네요. 거기다가 NH3 NS소스죠. 나이트로젠 소스고, 요 두 개가 반응을 일으켜서 SiN이라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필름을 만들 텐데 당연히 클로린이라는 건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죠. 소량 끼어듭니다. 소량.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피오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성질을 갖게 되겠죠. 원하지 않는 성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이런 클로린, 할로겐계 애들은 애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코로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소들입니다. 클로린, 플루린 뭐 이런 것들. 진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잘 안 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특히 금속 물질들 부식시킵니다. 문제를 참 많이 이렇게 안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디퓨전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폴리실리콘을 증착을 할 때는 원료들이 사일렌, 여기에 있는 이 테오스, 디클로로사일렌, 사일렌, 옆에 있는 다이사일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톡식겠습니다. 그죠? 이거 기어 나오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장비가 아까 그 PVD로 생각을 해보면 PVD는 끼케 아르곤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나이트로젠 들어갈 때도 있고 N2가스, 아르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뭐 장비가 좀 리크가 있어가지고 새 나와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CVD 장비들은요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가스들이 새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대 사고입니다. 중대 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유지 관리가 힘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퓨리티가 많이 끼어 들어가는 그런 방법, 그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톡식가스, 위험물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테오스라는 물질 있잖아요. 얘는 이제 뭐 여러분들 봄배라고 하나요? 이런 가스통에 보통은 사일렌이나 이런 애들은 뭐 N2니 뭐 H2는 아니구나. 뭐 그 N2나 아르곤 이런 것들은 그 보관 자체가 그 기체 상태로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뽑아가지고 반응 그 챔버 안으로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원래 기체로 돼 있으니까 기체 상태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테오스나 뭐 디클로로사일렌 이런 애들은 원래 실온에서 그냥 보관은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럼 액체 상태를 기상으로 바꿔주려면 또 뭔가를 해야 되죠. 그죠? 그 기화기를 써가지고 기화를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얘가 또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는 건 저 챔버 안에서 저기 그
웨이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들이 오는 도중에 기화가 잘못돼 가지고 분해가 일어나고 찌꺼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타고 오는 원료 가스들을 타고 또 파티클이 되고 막 이래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좀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쓴다. 왜? 스택 커버리지가 좋으니까. 제가 계속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드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CVD라는 게 또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름을 막 붙입니다. 지금 APCVD, LPCVD, PCVD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앞에 P자는 AP와 LP는 그 프레셔예요, 프레셔. 그래서 atmospheric pressure, 그러니까 대기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챔버 압력을 사용하는 CVD, 그러면 뭐 APCVD라고 그래요. 보통은 잘 안 씁니다. 이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프레셔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반응 기체가 바글바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챔버 안에. 그렇잖아요. 반응 기체가 바글바글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기상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덜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건 서피스 리액션인데 프레셔가 높다는 거는 반응 기체가 그만큼 많이 차 있다는 거고, 그러면 기상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많죠. 그건 다 파티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써요. 갈수록 로 프레셔 쪽으로 가요. 수십 밀리터로 또는 수 밀리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LPCVD는 로 프레셔 CVD라고 하고 있고, PCVD가 저희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거를 띄워서 CVD,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이 조금 더 강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발음이 영어 시원찮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 거의 대부분이 PCVD입니다. 그럼 왜 플라즈마를 쓸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플라즈마를 왜 쓸까? 무슨 장점이 있을 건데 PCVD를 쓸까?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CVD의 최초 시작은 그거 생각해보죠.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여기 있죠.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 그 리액턴트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입니다. 여기가 반응물 A 플러스 B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여기 프로덕트 C 플러스 D가 나왔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반응물이 높고 프로덕트가 낮아야 되죠. 그죠? 요 사이를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야 순방향의 그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반대로 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모다이나미컬리 보면 여기 상태와 여기 상태만 그냥 보기 때문에 깁스 프리 에너지 0보다 작네? 그냥 섞어 놓기만 하면 그냥 C 플러스 D가 나오겠네? 그렇지는 않죠. 여기 상태라는 게 있죠. 중간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 A만큼의 에너지를 요만큼만 갖다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돌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올려놔야 지가 쭈루루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모다이나미컬리만 보면 자발 반응인 것 같은데 깁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작으니까 그거는 그냥 처음과 끝만 비교한 거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을 주어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야 된다는 건데,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도록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죠? 외부 에너지가? 라면 끓일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냥 열 에너지예요. 가장 쉬운 게. 온도 높여주면 됩니다. 그죠? 온도 높여주면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얘기했어요. PVD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low temperature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정은 열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온도가 가능하면 낮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 반응이라는 게 뻔한 건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반응을 저희가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거, 그러니까 열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공정들을 선택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만만치가 않죠, 그죠? 반응이 뻔한데. 근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플라즈마다. 그래서 아까 플라즈마 인핸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열만 가지고, 열 에너지만 가지고 반응을 일으켰는데, 플라즈마를 썼더니 열을 조금 줘도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플라즈마가 이 곡선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줄인다고 그랬으니 여기를 낮추거나 이쪽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 그 산봉우리를 낮추거나 여기 처음 상태 리액턴트 쪽을 올리거나, 그래야 액티베이션 에너지 열로 채울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플라즈마가 주로 하는 거는 이 리액턴트 쪽을 높이는 겁니다. 플라즈마 얘기가 나오는데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 점선을 따라가는 게 이거 잘못됐다. 프로덕트가 저쪽 더 낮아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선택했네. 어쨌든 플라즈마가 하는 역할만 봅시다. 여기 A 플러스 B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플라즈마를 키잖아요. 그러면 플라즈마의 전자나 이온이 막 여기에 있는 반응체들 뚜드려 팹니다. 막 두드려 패서 뭘 만드냐면 레디컬이라는 걸 만들어요. 레디컬. 예를 들면 사일렌을 볼까요? 사일렌이라는 거는 SI에 H가 4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안정된 형태잖아요. 근데 플라즈마에 있는 전자가 얘를 공격을 해서 H 하나를 떼내요. 근데 이온까지는 안 가게 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까지만 떼내는 거죠. 그러면 SiH3 레디칼이 생겨요. 이 레디칼이라는 애들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애들이죠. 왜냐하면 언스테이블 하니까. 그냥 팔을 하나 떼내버리니까 어디 빨리 가서 붙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가 뭐다? 여기다. 여기. 그래서 기존에는 사일렌이 온전한 형태로 저쪽 기판까지 가서 웨이퍼 표면까지 가서 거기에서 열을 드립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이제 하는데, 얘는 플라즈마를 켜놓으면 그 전 상태가 온전한 사일렌이 아니라 어떤 레디컬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럼 얘는 열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에너지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요. 그게 플라즈마의 역할입니다. 물론 플라즈마는 또 전기가 들어가니까 뭐 새로운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열보다는 낫죠.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은 개념이 되겠죠. 플라즈마 챔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렉트론 덴서티, 이온 덴서티 이런 거는 저희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플라즈마 들을 때 하시면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예전에 이 플라즈마가 없었을 때는 이 샤워헤드라는 걸 통해서 그 반응물이 이렇게 쫙 퍼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웨이퍼가 밑에서 히터가 있잖아요.
열을 드립다 올려가지고 웨이퍼가 가열된 상태고, 그러면 이제 뚝 와가지고 트랜스퍼해서 요 안에 요 웨이퍼에 닿아서 그 순전히 열만 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요 사이의 공간에 플라즈마가 켜지게 되면 여기를 거치면서 레디컬로 변한다. 에너지가 되게 높은 불안정한 에너지 그 레디컬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온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부산물이 일렉트론도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플라즈마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레디컬입니다. 레디컬. 이온은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온은 전기를 띠잖아요. 전기를 띠면 얘네들이 보통 어딘가에 가서 차지업이 돼서 벼락을 만듭니다. 어딘가 막 전하가 쌓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벼락 치듯이 한번, 벼락이 그거 아닙니까? 번개? 네? 차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내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웨이퍼를 따당 치거든요. 그냥 작살이 납니다. 나중에. 아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킹. 아킹 이퀄 그냥 라이트닝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와, 번개 맞은 것들 보셨잖아요. 그 나무가 막 다 쪄져서 다 갈라지고. 오, 똑같아요. 웨이퍼에 벼락 맞은 걸 아킹 뜬 거 보면 지네발처럼 쫙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런 거라서 이온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퓨전에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하지만 대파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쨌든 레디컬이 만들어진다. 이 그림 이해하셨죠? 그죠? 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플라즈마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가 있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류 플라즈마, 교류 플라즈마,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뭔지. 플라즈마를 진짜 많이 쓰는 데가 엣치. 엣치도 똑같습니다. 이건 반응이야. 엣치는 방막을 기상으로부터 고체 필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체 상태의 필름을 뜯어내서 기상으로 해서 날려버리는 거죠.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그것도 일종의 반응이거든요. 그죠? 일종의 반응인데 열 가지고만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플라즈마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애칭 가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놈 가지고 반응을 일으켜서 뜯어내는. 그래서 엣치 선수들이 뭐 어디서 여러분들 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그 반도체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면접을 하는데 저는 플라즈마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아마 엣치로 갈 겁니다. 공정을 하게 되면. 엣치 선수들이 좀 고돼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엣치 선수들이 좀 모자라는 경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만 엮여서 플라즈마, 오, 엣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시죠? 10분 더 할게요. CVD 프로세스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BPSG, 오존테우스, HDP, 스피논, 아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쭉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스택 커버리지, 그다음에 스택 커버리지가 왜 점점 나빠지냐, 그 스케일링 다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구조가 계속 에스펙트 레이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했고, PVD 당구공이고 CVD는 케미컬 리액션인데 예전에는 열로만 하던 게 플라즈마가 왜 필요하냐? 템퍼러처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PSG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B는 보론, P는 포스포러스, SG는 실리콘 글래스인가? SiO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이것도 절연막 중에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 옥사이드 막을 만드는데 실리콘 옥사이드 막에다가 보론과 포스포러스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왜 넣을까? 왜? 아니, 불순물 싫어하는데 일부러 넣어.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평탄화라는 말이 나와요. 매립이라는 건 아까 그냥 우리 영어로는 필링이에요. 필링. 아까 구조를 채운다는 개념이에요.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판은 의미 없어요. 평판은 그냥 아무나 와서 해도 돼. 평판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구조에다가 어떻게 잘 채우느냐 요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자로 매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평탄화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를 만들어 이제 채워 넣었어요. 한 층을 깔았어. 이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 있죠. 넓은 거. 그리고 여기 사이 좁은데 이게 트렌치인데 이런 구조를 지금 채우고 싶은 거예요. SiO2 막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 SiO2 방식에서는 채우기는 채우는데 왜냐하면 에스펙트 레이셔가 굉장히 지금 얇잖아요. 그죠? 낮으니까 채우긴 채우는데 여기 있죠. 요 표면이 이 굴곡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층만 쌓고 말 게 아니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층을 또 쌓아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위에다가 뭔가를 다시 쌓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층이 되죠. 여기하고 그죠? 같은 층이 될 수가 없잖아요. 1.5층이 되고 2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2층이 올라갈 때마다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울 때는 그 구조를 채우는 것도 관심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평평하냐도 그 다음을 위해서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예전에는 필름을 증착하는 성질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BPSG는 뭐냐면 그냥 실리콘 글래스 그 SiO2 방막을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보론하고 포스포러스를 넣으면 이 플로우 성질이라고 해서 이게 살짝 흘러요. 필름이 딱딱할 것 같은데 얘는 특이하게 좀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열만 살짝 더해주면 더 잘 흘러.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을 보면 이게 여기가 스텝이 딱 지던 게 매끄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평탄화라는 말을 써요. 평탄화. 그래서 이 후공정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좀 펴졌다. 그 목적으로 얘를 씁니다. 물론 채워지는 것도 잘 채워져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보론과 포스포러스 농도가 높을수록 플로우 특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똑같은 열을 주어도 완만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요, 예전에는 평탄화를 이렇게 대파하면서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뭐가 나왔냐? 전문 선수가 등장했죠. CMP.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이라는 거죠. CMP. 전문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여기를 딱 갈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 70%는 미케니컬리 갈고 거기다가 한 30% 정도는 케미컬 리액션으로 해서 갈아댑니다. 갈아대서 여기를 쭉 갈아내면서 나중에는 평탄화가 싹 되죠. 전문 선수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BPSG 이거 쓰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BPSG는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목적은 뭐냐? 채우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매립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 채우는 성질들은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 때문에
예전에 한때를 풍미했던 기술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 BPSG도 많이 썼지만은 이제는 얘가 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지금 단계.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사양 쪽의 기술, 사양되는 기술이. 하나만 더 할까요? 쉬기 전에. 넘어갈게요. 이거 BPSG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존테오스.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그 실리콘 옥사이드 방막을 절연체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오존테오스 또는 O2. O2에 테오스 집어넣은 거. 지금 보셨죠? 실리콘에 에틸기가 4개가 쫙 있는 거죠. 에톡식기인가? 에톡식기. 그래서 테트라 에틸 오소 실리케이트 뭐 이러는데 테오스라고 많이 쓰죠. 요거를 프리커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보관할 때는 액체인데 그걸 이제 기화시켜 가지고 오존이나 O2하고 같이 집어넣죠. 집어넣고 있고, 이거는 플라즈마를 꼭 씁니다. 거의 지금 플라즈마를 거의 쓰고 있고요. PCVD. 그래서 뭐 여기 보면 PCVD 해가지고 P테오스라고도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그냥 뭐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테오스라는 물질을 프리커서로 쓴다.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막을 만들려고. 그 다음에 CVD 방법을 쓰는데 플라즈마를 쓴다. 보통 이 조합으로 대부분 깔려 있어요. 장비들이. 근데 여기 밑에 보면 Thermal CVD. 어우, 플라즈마를 안 쓰고도 하는 게 있다는데 나 처음 봤어요. 여기서. 거의 없습니다. 서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컨트롤 파라미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PVD하고 CVD의 다른 점이 뭐냐면 PVD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되게 단순해서 우리가 건드리는 파라미터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꿍짝꿍짝 거려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장비 회사에서 딱 만들어준 거 내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못해요. 뭐 없어요. 그 파라미터가 별로. 근데 CVD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뭐 그 테오스의 유량, 그 다음에 뭐 오존의 유량 또는 O2의 유량도 변수죠. 그 다음에 뭐 이너트 가스로 또 뭐 헬륨이니 뭐 같이 들어가거든요. 플라즈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의 유량,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켜기 위해서 어떤 파워들, 뭐 하이 프리퀀시 파워, 로우 프리퀀시 파워, 뭐 RF 파워, 뭐 파워도 많이 들어갑니다.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열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돼요. 보통은 다 400도씨 밑으로 됩니다. 플라즈마 이넨스트 CVD가. 이런 그 건드릴 수 있는 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느냐가 이제 공정의 실력인 거예요. 원하는 그 성질들,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했더니, 야, 이 아직 그 에스펙트 레이셔가 꽤 나가는 구조에서도 채워지더라. 얘를 어떻게 조합을 했더니 종횡비가 조금 에스펙트 레이셔가 1이 더 커졌는데 예전이나 똑같은 그 스택 커버리지를 유지하더라. 그러면 얘를 비싼 돈 주고 산 거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가상각비를 다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D램의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싸게. 메모리 산업은요, 로직하고 달라요. 싸게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장땡입니다. 거기서 뒤처지면 그냥 회사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단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메모리에서는. 로직은 그렇지는 않죠. 로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제품에서는 이 원가 개념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수조 원 들여서 사놨으면 뽕을 뽑을 때까지 뽑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시기를 놓치면 거기서 또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항상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연구소에서. 어쨌든 여기서 CVD는 이런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파라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 많은 조합들을 팩토리얼 조합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 뭐 큰 건 없고요. 아까 나온 얘기들에서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뭐 디스어드밴티지 보니까 카본기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죠. 원료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최대한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파라들을 옵티마이제이션해서 카본을 최대한으로 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하는 일들이죠. 뭐 스택 커버리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겠습니다. 15분까지 갔네. 25분에 시작할까요?